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기침과 콧물은 나아졌지만 아직 목이 칼칼한 희미입니다. 그래도 말하기에 아주 불편하진 않은 상태라서 이번 주는 빨리 녹음하고 쉬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녹음을 하고 있는 지금은 토요일 늦은 밤입니다. 네, 이번 주는 금요일이 어린이날이라 가지고 금토일을 쉬게 됐는데 목요일에 퇴근하고 와서 알레르기 검사한 거 결과를 들으러 갔다 왔어요. 제가 친절하다는 후기를 보고 그 병원에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는 솔직히 지난주에 갔을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고 친절한지 잘 모르겠는 거야. 게다가 좀 나이가 많은 남자 의사였는데 진료도 제대로 못 보는 것 같고 약간 말도 좀 웅얼거리면서 해가지고 솔직히 제 기분상 되게 대충 눈치로 때려 맞추는 수준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검사할 때는 알레르기 비염이다. 이거 100% 알레르기 비염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더니 제가 이렇게 알레르기 검사 결과지를 받으러 가서 잠깐 이렇게 진료를 보는데 갑자기 검사지를 딱 열어보더니 웅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레르기 검사 결과를 먼저 얘기를 하자면 토탈 결과가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알레르기가 없다. 각 항목마다 수치가 전부 제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의사가 알레르기 비염이라는 말을 안 했으면 제가 알레르기 검사도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냥 알레르기 없음 확인만 하고 온 셈이 됐어요.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떡해요. 일단 간 건데.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의사가 준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처방약을 받으러 갔는데 저한테 약사가 증상이 계속 안 좋으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요, 기침이랑 콧물은 많이 없어졌는데요? 라고 대답을 했더니 지난번이랑 처방이 똑같아서 계속 안 좋은 줄 알았다. 이러면서 약간 처방이 똑같은 거를 의아해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2번 진료를 받으면서 이 의사 진짜 별로인 것 같다. 다시는 여기 안 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약사가 그런 반응을 하는 게 약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레르기 검사 결과지를 들고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저녁을 이렇게 TV 보면서 먹다가 무심결에 이렇게 다리를 접었는데 안쪽으로 접을 때는 괜찮더니 이게 바깥쪽으로 접으니까 갑자기 아픈 거야. 이게 사실 한 2주쯤 전에 모르는 사람이랑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약간 멍든 것처럼 아프다고 생각은 했었거든요. 근데 걷는 데는 크게 이상이 없어가지고 그냥 약간 살이 아픈 건가? 약간 멍이 든 건가? 라고 생각을 하고 지내왔는데 갑자기 지금까지 아팠던 거하고 다르게 뼈가 아픈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동네에 9시까지 하는 정형외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정형외과에 갔죠. 사실 제가 아픈 걸 아프다고 좀 잘 안 하는 편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그렇게 아프다고 얘기를 하는 편은 아닌데 코로나 이후로 이제 약국을 좀 자주 다니다 보니까 약간 이게 습관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염려증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전에 그 지인 꿈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제가 되게 안색도 좋아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걱정을 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내가 사실은 되게 아픈 건데 내가 모르는 건가 만성이라서?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나는 혼돈의 카오스지. 그래서 이번에도 생각을 해보니까 혹시나 뼈가 잘못된 거면 최대한 빨리 치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정형외과에 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엑스레이도 아주 구석구석 찍더라고요. 처음에 누워서 찍고 옆으로 돌려서 찍고 엎드려서 찍고 반대쪽으로 돌려서 또 찍고 이렇게 해서 되게 구석구석 찍었는데 의사가 저의 엑스레이 사진을 이렇게 보더니 사진상으로는 뼈에 이상이 전혀 없다. 근데 혹시나 계속 아프면 다시 와서 정밀 검사를 해보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되게 기분 탓이었나 봐요. 뼈에는 이상이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집에 와가지고 다리를 안쪽으로 접든 바깥쪽으로 접든 안 아픈 것 같기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목요일에 의도치 않게 병원을 2군데를 갔다 와서 그런지 좀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 갔다 오고 나서 진짜로 이제 가방만 던져놓고 한 9시? 그때부터 진짜 어제, 오늘 48시간 이상을 방바닥에 붙어가지고 뒹굴거리다가 인제야 녹음을 하려고 일어나 앉았어요. 이번 주말은 금, 토, 일 3일 쉬는 날이라 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게다가 또 비가 많이 온다 그래가지고 당연히 집 밖에 나갈 생각도 전혀 없었고, 이런 기분을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비가 오면 저는 이게 녹아내려요. 아, 이게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한데 약간 비가 오면 기분이 같이 이렇게 다운되는 편이어가지고 특별히 뭐 바깥에 나가야 될 일이 있지 않는 이상은 보통 집 안에서 그냥 녹아 있는 상태로 그냥 지내거든요. 제가 병원에 갔다가 집에 올 때까지는 아직 비가 안 왔는데 어쨌든 간에 어린이날이랑 그 다음 날까지 비가 많이 온다라고 일기예보를 들은 상태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번 주는 그냥 아예 밖에 안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집에 들어오는 길에 마트에 가가지고 나름 양심적으로 채소를 좀 사가지고 이제 귀가를 했는데, 평소에는 제가 채소를 사오면 바로바로 손질을 해놓거든요. 아, 막 그것도 귀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채소들 지금 이틀이 넘도록 아직 냉장고에서 손도 안 댄 상태로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이틀 동안 저 뭐 먹고 살았냐고요? 일단 제가 어제 늦지막하게 일어나가지고 밥솥에 일단 밥을 해가지고 소분을 해서 냉장고에 이렇게 넣어놓고, 반찬을 하려니까 또 귀찮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도시락 김을 사다 놓은 게 있었는데 그거 먹을 때마다 하나하나 뜯기 귀찮잖아요. 그래가지고 큰 반찬통을 하나 꺼내가지고 그걸 다 뜯어가지고 한꺼번에 담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달걀 후라이를 해먹고 뚜껑만 덮어놓은 웍이 보이길래 거기에다가 식용유 콸콸 부어가지고 냉동실에서 방치되고 있던 돈가스를 튀겨가지고 잘라서 그것도 반찬통에다가 담아놓고, 그리고 보니까 냉장고에 양배추 반쪽 남은 게 있어가지고 그냥 그거는 전자레인지에 쪘어요.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상위에 다 얹어놓고 이제 배고플 때마다 밥만 데워가지고 김이랑 돈가스랑 양배추랑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만 이틀을 먹고 지낸 건 아니고 경장 영양제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환자식도 같이 먹었어요. 집에 이게 왜 있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집에 있는 거는 하모닐란 액이라고 해가지고 200ml 한 팩에 200칼로리 정도 되는 영양식 같은 거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삼촌 봉안당 갔다 오는 길에 숙모를 집에다가 데려다 주면서 겸사겸사 그냥 잠깐 집에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방 한쪽에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삼촌이 이 하모닐란 액을 2박스를 시켜가지고 10팩도 채 못 먹고 돌아가셔가지고 한 박스 반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못 본 척하고 나오면 되잖아. 근데 우리 집에 이런 거 아까워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거든요. 다른 가족들이 봤으면 버려라 이렇게 말을 했을 텐데 저는 이것도 다 돈인데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 엄마가 먹던 앵커버 액도 남은 거 3박스를 제가 다 들고 와서 먹었었거든요. 근데 엄마 때는 사실 제가 진짜로 밥을 못 먹어가지고 정말 죽지 않으려고 그 앵커버 액을 먹었었는데, 사실 그때 엄마 거 먹었을 때는 이게 옥수수 맛이어가지고 보통 옥수수 맛은 기본 이상은 맛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엄마 것도 맛있었어. 그래가지고 나름 편하게 3박스를 다 먹었거든요. 근데 삼촌 거는 엄마 거랑 맛이 완전 다른데 이게 커피 향이 들어갔다는데 이게 진짜 별로 맛이 없는 거예요. 약간 향이 커피 향인 건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입에 딱 들어가니까 입안에 약간 쿰쿰한 냄새가 나는 거야. 아니, 게다가 제가 요즘에는 밥을 되게 잘 챙겨 먹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필요가 없는 상태여서 그런지 굳이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일단은 제가 엄마 때를 생각해가지고 챙겨왔으니까, 그러니까 버리기 아까우니까 제가 밥을 되게 애매하게 먹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날에 하나씩 꺼내 먹으려고 해요. 근데 어제 오늘 조금 애매하게 먹은 것 같아서 하나 먹었는데 여전히 쿰쿰한 맛이 나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정말 48시간 이상 누워서 계속 TV만 보고 있었는데 이제 전참시 재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인나 씨 편을 보는데 그 매니저가 아기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코를 푸는 얘기를 하는데 아기 코 흥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스튜디오에 있던 은희 언니도 코 푸는 거 제일 권하지 않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 축농증 있었을 때 식염수로만 세척을 하는 거를 권장했던 기억이 인제 뒤늦게 나더라고요. 근데 코를 풀어야 시원한 걸. 그래도 막 귀가 아프도록 심하게 푼 거는 아니고 그냥 찝찝한 기분만 없는 정도로 풀기는 했어요. 근데 어쨌든 앞으로는 네, 코 푸는 것도 되게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TV 보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죠. 아, 그리고 제가 드디어 수성의 마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성의 마녀라고 얘기를 하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이게 기동전사 건담의 가장 최근 시리즈 제목인데요. 이게 한참 트위터에서 수성의 마녀 얘기가 진짜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남들이 본다고 해서 막 다 챙겨보는 그런 스타일은 또 아니어가지고 이런 뭐 유행 컨텐츠 얘기에는 잘 못 끼기도 하고 안 끼거든요. 근데 제 지인들이 다 수성의 마녀를 보고 있어가지고 언젠가는 봐야지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는데 어쨌든 저도 이제 보게 돼서 수성의 마녀 얘기를 누군가가 하면 적당히 아는 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레타, 와 스레타. 스레타와 스레타가 뭔지 궁금하신 분은 수성의 마녀 10회를 참고해주세요. 제가 저번에 드림킹 소녀소녀 합창단 단독 공연 끝나고 지인들이랑 얘기할 때도 아니 다른 분들은 스레타와 스레타 이러면서 웃는데 사실 제가 그 수성의 마녀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스레타라는 건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느 맥락에서 스레타와 스레타가 나온 건지 모르니까 웃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제 웃을 수 있어요. 네. 사실 그 저한테 기동전사 건담이라고 하면 건담 시드 데스티니가 마지막이었어가지고 건시대도 그나마 제가 좋아했던 니시카 타카노리 TM 레볼루션이 오프닝 엔딩을 부르고 성우 참여를 해가지고 봤었는데요. 저는 어떤 작품을 접할 때 인물의 캐릭터성에 굉장히 집중하는 편이었거든요. 요즘은 되게 적당히 보는 편이긴 한데 여튼 제가 시드랑 데스티니 볼 때는 또 얼마나 집중을 했냐 하면 그때 니시카와가 성우를 맡았던 하이네베스텐 프루스의 기체인 구프 이그나이티드 프라모델이 판매가 되었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게 갖고 싶어가지고 언니가 일본 갔을 때 혹시나 건담샵에 가면 그게 있는지 좀 찾아봐 달라 라고 요청을 좀 했었어요. 근데 정말 언니가 그거를 사온 거예요. 근데 사실 그 구프 이그나이티드가 인기 모델이 아니라서 보통은 주인공의 프라모델이 제일 유명하니까 하이네 베스틴 프루스의 그 구프 이그나이티드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니가 그거를 건담샵에 가가지고 찾는 게 되게 힘들었대요. 엄청 구석에 짱 박혀 있는 거를 언니가 다 뒤져가지고 찾아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렇게 사다 주면 제가 조립을 해야 될 텐데 제가 손재주가 없어가지고 언니가 그때 아마 명절 때 사왔어가지고 같이 앉아가지고 저는 그냥 옆에서 보조만 하고 언니가 다 이렇게 조립을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황색 기체인데 굉장히 귀엽습니다. 근데 건담은 사실 제가 시드랑 데스티니를 본 다음에 그 옛날 시리즈부터 다시 보려고 도전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시리즈별로 굉장히 느낌이 좀 호불호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게 잘 안 봐지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시리즈별로 별개의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게 기본적인 세계관이 이렇게 깔려 있으니까 뭔가 처음부터 같이 이렇게 따라온 팬들하고 받아들이는 느낌 자체가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이번에 그래서 어제 오늘 수성의 마녀를 보는데 뭔가 되게 초반에 너무 많은 게 생략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참을 한 13화까지 봤는데 글쎄 이게 1화 전에 프롤로그가 있다는 거를 13화까지 보고 나서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아니, 저도 이게 건담을 너무 오랜만에 보기도 하고, 내가 문과라서 그런가? 이게 기체 막 시스템 같은 얘기만 나오면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사실 지금 보고 있는 수성의 마녀 같은 경우에도 시스템적인 거는 전혀 모르겠고 그냥 각 캐릭터의 감정선만 따라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시즌2 들어가서 13회 차에 들어가서 이게 뜬금없이 설명 같은 걸 하면서 시작을 하긴 하는데 허허 제가 뭐 싸움이나 전쟁, 뭐 누군가 죽는 게 되게 당연한 이야기 이런 거에 되게 거부감이 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건담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유튜브에 건담 인포라는 채널에서 그 수성의 마녀를 다 16화까지 봤는데 지금 사실 뭐 애니플러스라든지 뭐 이렇게 TV 채널에서 해주고 있는 수성의 마녀는 전부 한국어 더빙이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안 본 것도 있었거든요. 일부러 제가 막 찾아서 보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근데 제 지인들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더빙도 이번에 굉장히 그래도 나름대로 신경 쓴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스레따 와 스레따 이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저는 더빙을 보더라도 원어를 좀 보고 원래 어떤 대사인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지 기본적으로 좀 알고 싶어가지고 원어로 자막 버전으로 된 거를 지금 공개되어 있는 16화까지는 아까 다 봤고 그리고 내일 오후 6시에 17화가 공개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알림 설정은 해놨는데 이렇게 되면 또 제가 리얼타임으로 따라가야 돼서 마음이 조급하단 말이에요. 이래서 제가 완결이 안 된 거는 좀 잘 안 보기는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보기 시작했으니까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여튼 주말에 제가 집에서 가만히 있으려니까 좀 심심해가지고 뭐 하루 종일 애니플러스랑 채널 W 번갈아 가면서 곰곰곰 베어랑 곰곰곰 베어 펀치랑 뭐 또 이세계 방랑밥 이런 것도 보고 뭐 미스테리라 하지 말지어다도 다 봤는데 또 해주니까 또 보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TV도 재밌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지인이 이제 수성의 마녀를 유튜브에서 볼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말을 했던 게 생각이 나서 찾아보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저는 공식에서 애니를 무료로 풀어줄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 했어가지고 지인이 얘기를 했을 때도 그냥 뭐 건담 정보 올리는 유튜브 채널인가? 조금 편집해서 올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채널에 들어가 봤는데 애니가 한 편이 온전하게 다 올라가 있더라고요. 근데 애니메이션이 끝나고 스크롤이 올라가는데 보니까 이제 프로모션 협력, 건담 인포 이렇게 딱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분위기상 공식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혹시나 기동전사 건담 수성의 마녀를 자막 버전으로 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유튜브 채널 건담 인포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건시드에서도 지구군하고 자프트가 대립하는 내용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수성의 마녀에서도 지구군인 어시언하고 우주인인 스페시언이 대립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게 건담이 조종사를 선택하는 것도 비슷한 것 같고 아무래도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건담만의 그 이어지는 세계관, 맥락 같은 게 있는 거겠죠? 근데 정말 저 같은 경우에는 시드랑 데스티니를 보고 조금 볼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건담 시리즈를 오래된 거부터 이렇게 찾아봤었는데 근데 저는 도저히 못 보겠던데? 저희 언니는 다른 시리즈도 몇 개 본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제가 인물이나 캐릭터에 되게 집중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성우가 나오거나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의 캐릭터 이미지가 있지 않고서는 보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막 스토리를 따라가고 이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건담 시드랑 건담 시드 데스티니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건담 팬들 사이에서도 인기 투표로 항상 1등을 하고 있는 아스란자라라는 굉장히 일반인한테도 잘 먹힐 만한 캐릭터가 있어가지고 건담 팬이 아닌 사람들도 건시대는 많이 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겠죠. 근데 사실 저는 니시카와가 성우를 맡았던 그 하이네베 스탬프루스랑 미겔 아이만을 보기 위해서 건담 시드랑 데스티니를 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미겔 아이만이 먼저 나왔었나? 하여튼 두 개가 다른 역할인데 시드에서 한번 나오고 데스티니에서 한번 나오고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 미겔 아이마는 진짜로 그 적군 쪽에 있는 캐릭터였는데, 굉장히 큰 역할 하지 못하고, 그냥 미겔 아이만이라는 존재가 있었다 정도만 하고 장렬히 전사했고, 그다음에 하이네 베스텐 프로스는 그래도 나름대로 굉장히 좀 비중이 있었던 역할이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뒤에서 후방 공격을 당해가지고 전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TM 레볼루션 니시카와 타카노리 팬들 사이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 하면, 그 TM 레볼루션이 전국 투어를 해야 되는데 그 성우를 계속 맡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죽는 걸로 마무리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뭐 진짜 사실은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팬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재밌는 거지. 뭐든지 아는 만큼 재미있고 얘기할 거리가 많으면 재밌는 거예요. 그 떡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TM 레볼루션 니시카와 타카노리가 원래 건담 팬이기도 하고, 아마 그 건담을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인보크나 미티어나 이그나이티드 같은 노래를 들으면 아, 이 노래라고 하실 텐데, 그 솔직히 한국에서는 TM 레볼루션의 인보크가 한국 팬들한테 건담을 알린 계기가 됐다라는 의견도 있기는 했는데, 건담을 알렸다기보다는 그냥 TM 레볼루션이란 사람을 알렸던 계기였던 것 같고, 근데 그때 잠깐 시드랑 데스티니 오프닝 엔딩 때문에 TM 레볼루션이 한국에서 잠깐 인기가 있었다가 이제 또 건담 노래를 안 하니까 인기가 없어진 건지 한국에서는 사실 그렇게 인지도가 높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도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니시카가 워낙에 애니메이션 오프닝 엔딩을 진짜 많이 불러가지고 TM 레볼루션으로서도 많이 하고 아빙던 보이즈 스쿨로서도 워낙에 그 애니메이션 오프닝 엔딩을 많이 하니까 애니 쪽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만 아는 것 같아. 한참 그 건담 노래 많이 했을 때는 건담 컨셉으로 홍백가 앞전에 나온 적도 있었는데, 뭐 그때 네, 너무 오래돼가지고 자세한 건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리고 제가 또 이틀 동안 열심히 TV를 보는데, 채널 W에서 또 우연히 1화로 시작하는 드라마가 있길래 예약을 해놨다가 봤는데, 제목은 유감스러운 생물사전이었고, 이제 이것도 예전에 지나가면서 중간에 잠깐 본 적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처음부터, 시작부터 보게 됐는데, 거기에서 토마토도 인정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대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별 얘기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되게 울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같은 사람도 언젠가는 인정받을 날이 오겠지 하면서 내 스스로를 위로해 봤습니다. 날 위로해. 이제 또 유감스러운 생물사전 다 보고 나서 이제 또 유튜브 밀린 것도 본다고 니은 신봉선 기획 채널의 영상을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동미 엄마가 뭐라는 줄 알아요? 그 비보 사옥 1층에 있는 어로드 카페에 딱 앉아가지고 밖에 이렇게 만개한 벚꽃을 딱 보면서 막 어떤 봉우리는 먼저 피고 어떤 봉우리는 늦게 핀다. 너네들도 움츠려 있는 봉우리일 수가 있다. 조바심 내지 말고 기다려라. 너희들도 꽃을 피울 때가 있을 끼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나도 언젠가는 피겠지 이러면서, 이게 유감스러운 생물사전 보고 바로 봉선 언니 채널에서 그거를 제가 딱 보니까 참 마음이 갑자기 먹먹하면서, 저도 팟캐스트 열심히 하고 봉선 언니도 유튜브 열심히 해서 우리 둘 다 네, 실버 버튼 네, 팟캐스트는 실버 버튼 없긴 하지만 어쨌든 봉선 언니의 실버 버튼을 응원합니다. 또 방송 얘기하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제 방송을 잘 듣고 있다는 청취자분의 응원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앞으로도 일상 얘기, 회사 얘기, 덕질 얘기 많이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회사 얘기 뭐 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회사 얘기는 보통 제가 욕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니고 있어가지고 별로 욕할 게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수요일인가 목요일쯤에 지금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저한테 갑자기 희미야 말 좀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회사 가면은 기본적으로 좀 기분이 다운되어 있는 상태라 가지고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라고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너스레를 떨듯이 막 농담도 좀 하고 그러길래 제가
누구한테는 농담인 게 저한테는 농담이 아니어서요. 같이 웃을 수가 없네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되게 멋쩍게 웃더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온 세상 편견의 혐오를 다 끌어와서 그거를 개그랍시고 치는데 제가 왜 그 흐름에 끼겠어요? 제가 결혼도 안 했고 아이도 없는 거를 뻔히 알면서 결혼하지 않고 아이 키우지 않는 건 무책임한 사람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저희 팀에 결혼이 생길 때마다 새로 들어오는 신입들이 계속 한 일주일, 2주일 만에 퇴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는 말이 젊은 애들은 이런 일 못한다. 결혼 안 한 사람은 이런 데 못 버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다가 바로 퇴사한 사람들 중에 기혼이 절반이거든요. 결혼했고 애 있는 사람이 절반인데 이게 통계를 내려면 제대로 내야지. 그냥 입에서 나온다고 말인 줄 알고 떠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부러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 걸 수도 있는 것 같아. 일부러 했다면 정말 못된 거고 내가 그런 거를 생각을 못하고 얘기를 한 거면 정말 대가리가 빈 거겠죠? 근데 그런 거를 제가 하나하나 바로 잡아가지고 정정을 해주기 시작하면 저는 또 저의 공포의 주둥아리가 쉬지 않을 거를 뻔히 알기 때문에 그냥 말 자체를 섞지 않는 게 서로한테 편하다라는 거를 그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게 뭔가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보면 자기들끼리도 싫어하는 티가 나거든요. 막 누가 한마디 하면 되게 꼽주고. 근데 뭔가 그런 편견과 혐오의 분위기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그런 느낌까지도 있더라고요. 왜 그 한 사람을 도마 위에다가 올려놓고 같이 욕하면 되게 친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딱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그 그룹 안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웃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 그 회사에서 업무 중에 잡담하지 말라고 경고문까지 이렇게 써붙여놨는데 아무도 안 지켜요. 그 경고문 붙여놓으면 뭐해? 아무도 안 지키는데. 그렇습니다. 요즘은 회사도 뭐 이렇다 할 큰 트러블 없고 근데 최근에 갑자기 뭐 이렇게 서류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사인을 하라고 줬는데 읽어보니까 갑자기 팀이 바뀌어도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서약서에다가 사인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관리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나도 모르겠어. 워낙에 회사가 체계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 시스템 자체가 문제여서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더라고요. 뭐 저는 이제 팀 이동을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뭐 되게 새로울 것도 없고 뭐 다른 사람들이야 계속 있던 팀에 있고 싶어 하니까 그게 되게 이슈가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또 팀 이동이 되면 그때 또 방송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언젠가는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여러분 제가 사연 보내주세요. 이것저것 뭐 아무거나 보내주세요. 라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선뜻 쓰기가 조금 어려우신가요? 하긴 저도 제가 듣는 팟캐스트에서 사연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선뜻 뭐라고 이렇게 쓸 그게 없더라고요. 약간 버퍼링이 생기는데 그래서 말인데 우리 생존 신고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방송에서 언급을 한 적이 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어떤 한 단톡방에서 생존 신고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강요는 없고 되게 자율적으로 하는 건데 그냥 점을 하나 찍어도 괜찮으니까 내가 살아있다. 이런 거를 피력해라. 이런 의도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간단하게 약간 출석 체크처럼 숫자를 부르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숫자를 자기가 꼭 부르고 싶어가지고 어떤 그 뭐 타이밍 같은 걸 좀 기다려보기도 하고 뭐 가볍게 할 말을 툭 던져놓고 숫자를 부르는 걸로 턴을 마치기도 하고 오늘 뭐 먹었어요 라고 이렇게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그렇게 자유롭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약간 긴 글을 쓰기 힘드시다 라고 생각이 들면 이메일 제목에다가 생존 신고라고만 쓰시고 내용에다가 몇 월 며칠 누구 살아 있습니다. 생존 신고 뭐 이렇게만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처럼 본인의 근황을 좀 장황하게 이렇게 늘어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 저는 이 생존 신고
참여자가 늘어나면 뭔가 영노자에서 맨님이 후원자 명단을 읽어주시듯이 생존 명단을 읽는 코너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최근에 너무 슬픈 소식이 많아요. 우리 모두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아까 드라마 대사랑 뭐 봉선언 유튜브에서도 했던 말이 있기는 했지만 사람만 있으면 어쨌든 나 같은 사람도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간만에 또 우리의 화이팅 구호를 외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박수를 칠 때 약간 고민을 하게 되는데 네, 바로 옆집이 주인집이라 가지고 방음이 잘 안 되는 것 같단 말이죠. 어쨌든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정말 좋아. 나는 내가 정말 좋아. 나는 내가 정말 좋아. 나는 내가 정말 좋아. 예! 오랜만에 하니까 이게 또 약간 리듬이 너무 다급하게 네, 나는 내가 정말 좋아를 외쳐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네, 안내 멘트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지 않는 주둥아리 출연 신청 및 섭외 광고 문의는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지메일로 해주시면 되고요. 회법 제안 및 방송 후기, 질문 및 하고 싶은 말도 모두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인스타그램 계정은 podcast_히미스타, 팟캐스터_히미스타입니다. 사연 모집과 공지 등은 인스타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트위터 히미스타 계정에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 네,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는 팟빵과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